안녕하십니까? 자, 오늘같이 이렇게 을신년스러운 날 이렇게 토익 시험을 보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있었던 정기 토익 시험 문표편에 대한 분석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있었던 토익 시험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난이도상으로 봤을 때 중간에서 약간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있을 뉴 토익을 대비해서든지 모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다 점수를 내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나온 시험은 되게 쉬웠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마플 토익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푸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있었던 시험에 대한 문법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문법에서 쉽다고 생각하는 품사 찾기 문제 유형에서 명사 어용에 관련된 게 5문제. 일반적으로 명사 어용 문제가 3-4문제인데 5문제니까 약간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 어용 찾기가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2문제 외에도 한정사를 찾는 시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정사라는 거는 뒤에 명사를 꾸며주면서 그 명사의 숫자를 갖다가 특정한 숫자로 딱 만들어준다 해서 한정사라 그러고, 우리가 품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본다? 보통 형용사로 봅니다. 그래서 파트 6에서 이치 같은 게 이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사 어용 문제가 의외로 조금 나왔습니다. 3문제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형용사, 부사 어용 문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3문제, 8문제, 11문제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12문제에서 13문제가량 나오는데 한 2문제 정도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고, 이제 그런 다음에 두드러질 정도로 이번 달에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동사 어용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태일치 같은 문제가 4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관련된 시험 문제가 4문제가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유형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수동태를 물어볼 때 뭐 4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 이런 걸 물어봤다면은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갔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3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유부로 해서 우리가 수동태냐 능동태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일치 문제가 3문제. 역시 한정사 중에 대명사가 됐던 several하고 어떤 수를 맞춰라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풀어보겠지만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동사가 그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하고 수일치를 시켰다. 그런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기본적인 품사 찾기 유형은 매우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전치사 문제가 역시 한 5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치사 고유의 뜻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부사절과 연관돼서 같이 나오는 전치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코스가 맞냐, 비코스 오브가 맞냐,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나와서 전치사 자체에 관련된 거는 3문제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한 전치사도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게 나왔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전치사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매우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이번 달은 절의 이해에 관련돼서 관계대명사, 소유격 9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문제가 2문제. 역시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우리가 항상 정답으로 생각하는 이분도 같은 시험 문제가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파트 6에서는 명사절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 노 다음에 뒤에 대절을 써라. 이런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만 안다면 풀 수 있었던 아주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대명사 문제라서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 시를 맞히는 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요 문제가 이번 달에 나름대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스에 관련된 대명사 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하나의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한번 지칭을 할 때는 우리가 대시나 도스로 받아준다. 단 그러한 문장의 특징은 대부분 비교급과 많이 쓰인다. 이러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보게 될 거고, 역시 투부정사 문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파트 6에서 뒤에 투부정사를 하나 붙이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문법편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되는 건데, 한 이렇게 해서 한 30여 분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매우 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만 많이 푸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 또는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저희 마플 토익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 뽑아왔으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 문제의 전형적인 특성답게 A, B, C, D가 require라는 동사를 갖다 놓고 쫙 갖다 놨으니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앞뒤 사정을 따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봤을 때 동사 require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equire는 3형식 동사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형식도 된다, 5형식도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앞에 있는 주어,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전치사고 빠져버리고 요 자리에 적절한 동사 형태를 쓰는데 그 뒤에 to attend라는 뭐 같다?
동사, 투부정사가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require라는 동사의 큰 특징, 뒤에 이렇게 require가 투부정사를 취하면 오형식 구조의 수동태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주고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써줘야 된다. 그쵸? be required to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정답도 required라는 B번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수동태 일환이 되는 건데 이 문제하고 수동태 문제를 따로 분리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동사들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동사는 대표적인 게 누가 있겠어? 그죠? expect라는 동사, 그리고 ask 같은 동사들, 그리고 encourage 같은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항상 오게 될 때는 앞에 be 플러스 이렇게 pp형으로 얘네가 다 뭐가 된다? ed가 되는 수동태가 될 때는 그 뒤에 항상 누굴 취한다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be expected to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be required 투부정사도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의 법칙처럼 외우십시오. 이렇게 얘네들이 뒤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동사들은 수동태로 가져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acquire라는 동사를 갖다 놓고 작년 쳐놨네요. 그래서 acquire가 맞겠냐, acquired가 맞겠냐, 뒤 acquisition이 맞겠냐, acquisitional 이렇게 되는 형용사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acquire라는 동사 또는 명사를 갖다 놓고 작년에 쳤으니까 어용 문제가 되는 거고 앞뒤 사정을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앞에 다 필요 없고 앞에 더가 있네요. blank 다음에 of 다음에 뒤에 호텔이라는 명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어용 문제. 더 명사 of 명사 또는 요 자리에 어가 들어가는지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자리가 비었다.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 명사를 쓰는 명사 어용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정답도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acquisition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M&A에 관련된 그 A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명사부 명사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항상 전형적으로 이렇게 전치사 of를 중심으로 양쪽에 명사를 쓰는 것이 명사형의 아주 대표적인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release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쫙 장난을 쳤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동사인 것 같아요. to release, have released, 그리고 is releasing, 그리고 be released 이렇게 돼 있으니까 release라는 동사를 갖다 놓고 장난 쳤고 역시 앞뒤 사정을 보면 되는데 the new version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 of서부터 어디까지 쫙 빠져버리죠. 그리고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뭐가 올 거냐 이렇게 되는데 blank 다음에 this year란 뭐가 왔다? 부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elease라는 동사가 무엇을 발표하다 이런 뜻이 되는 동사가 되는 삼형식 동사일 텐데 그 뒤에 이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누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앞자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태를 써줘야 돼? 그쵸? 수동태를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고 앞에 조동사 will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be 플러스 pp, be released 이렇게 써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아주 기본적인 release라는 동사를 갖다 놓고 작년 친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수동태 문제가 4문제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since가 맞겠어요? due to가 맞겠어요? because가 맞겠습니까? as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자리가 될까? 역시 접속사 자리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will need to라는 동사에 투부정사가 걸려버리고 얘가 동사가 왔네요. 그럼 blank 다음에 요 자리에 뭘 써라? 근데 요 뒤에가 문장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히 접속사를 써줘야 되겠죠.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가 들어가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전형적인 부사절 접속사를 쓰는 건데 만약에 이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다. 그럼 우리는 뭘 쓴다 그랬어? 그치?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문장으로서 문장이 끝났고요. blank 다음에 명사 the continued 뭐라고 돼 있어? decline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동사가 올 줄 알았더니 전치사고 빠져버리고 또 전치사고 빠져버렸네. 따라서 이 자리는 그 뒤에 the continued decline이라는 명사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자리는 당연히 전치사를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because는 당연히 접속사니까 빠져야 되겠죠. as는 전치사를 쓸 때 대부분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지속적인 감소로서 쇠퇴로서는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틀려야 되겠고 since가 맞겠냐 due to가 맞겠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앞에 시제가 미래 시제인 관계로 또 하나 때문에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의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due to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since도 때문에의 뜻이 있는데 since가 때문에일 때는 대부분 접속사로 쓰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문장이 와야지 이처럼 명사만 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 자리에 due to 대신에 because of를 써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문에를 나타내는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비코사 상응하는 뜻을 하나 찾으라. 이런 시험 문제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혀 여러분들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랭크를 중심으로 문장이 두 개냐, 문장이 하나냐만을 따져서 두 개면 접속사, 문장이 하나다, 나는 전치사를 쓰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영어의 기본적인 문장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러한 것이 토익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죠. 역시 suit란 단어를 갖고 suit가 맞겠냐, 또는 suitable이 맞겠냐, suitability가 맞겠냐, 또는 suiting이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앞뒤 사정을 보는데 some of them 하면서 여기 전치사고 빠져버리고 얘가 대명사 주어가 되겠네요. 비동사 왔잖아. 아, 그럼 이 자리에 뭘 써줘야 돼? 역시 기본적인 형용사. 그것들 중에 일부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적절함이다 이렇게 되는 동격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suitable 이렇게 써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돼서 기본적으로 형용사 어용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항상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항상 우선시 된다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전치사 문제가 되겠네요. 이제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치사 고유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전치사 문제였고, 요번 달에 나온 전치사가 쉽다. 역시 딱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전치사 한 명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치사 within이 있고 뭐 during도 있을 수 있는데, 요렇게 되는 전치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번 달 시험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returns or exchanges에서 A와 B 구분이 되는 문장의 주어가 있고요. 전치사고 빠져버리고, purchased 블라블라 다 분사구문으로 묶여야 되겠네. 빠져버리고, must be made가 실제 문장의 동사 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적의 30일 동안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이내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따라서 뒤에 기간이라는 30days가 왔고, 이 기간을 받아주는 전치사 뭘 써줘야 돼? within을 갖다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during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30일 동안이 돼서 순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during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during 뒤에는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명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클래스 동안 나는 뭐 했다 이렇게 되면 during class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은 미팅 동안이다. during meeting 이렇게 쓰는 거지, within meeting, within a class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within은 그 뒤에 저는 기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during은 뭐뭐 동안을 나타낼 때는 그 뒤에 일반 명사를 받는다. 게다가 이러한 일반 명사를 받기 때문에 during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구를 취할 수도 없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명사 역시도 절대 during 뒤에는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기간이 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within을 갖다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between이라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days라는 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between A and B를 갖다 쓰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다수 3명 이상일 때는 뭐뭐 중에서는 뭘 쓴다 그래서 그치? 어몽을 써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간이 올 때 전치사 within을 갖다가 많이 쓴다는 것도 하나의 토익에 딱 정형화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달 9월 달과 마찬가지로 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문제. what이 맞겠냐, who's 맞겠냐, which가 맞겠냐, who가 맞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같다는 건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누가 한다고? 동사,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which도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할 때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즉 여기 뒤에 누가 없다. 목적어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요 자리에선 요 자리에 있어야 될 주어가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거를 주격이라고 부르고 요걸 목적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고 비어있고 그 뒤에 불완전한 의미의 명사가 오고 동사 일반적인 목적어가 와서 이 명사를 받아주는 그 소유격이 앞에 있는 명사랑 같을 때 써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요 자리에 소유격을 써줄 때는 요 뒤에 문장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보여? 완벽하게 보인다 그랬지.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 의미가 불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푸는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역시 저희 마플 토익에 있는 시험 문제를 한번 봐봤더니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뭐 어휘는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토익 문제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Toys and Adventure 이렇게 되는 고유명사 is a toy retailer.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장이 완벽하게 끝났죠. Toys and Adventure는 toy retail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구 소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Blank sales are concentrated in July and December 이렇게 되는 거죠. 즉 July 7월과 December 12월에 집중되어진대. 무엇이? 판매가.
그럼 누구의 판매가 그렇게 집중되어진다는 거야? 그 앞에 있는 Toys and Adventure 또는 리테일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두 개가 동격 관계니까 의미적으로 어떤 걸 보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명사 다음에 그 뒤에 딱 왔는데 이 의미의 sales, 이 판매라는 의미가 이 문장을 갖다가 완벽하게는 데려가지 못하지. 그럼 어떠한 판매? 토이 리테일러 또는 Toys and Adventure의 sales는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요 뒤에 불안정한 의미의 명사를 데려갈 수 있는 소유격이 필요하고 누구누구의를 나타내는 소유격 whose를 써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선생님 whose는 사람한테 쓰이지 않습니까? 사물한테 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of which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여기서의 정답은 whose를 써준다. 요 뒤에가 요렇게 된 관계로 절대로 주격 관계 대명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PP라는 무슨 태야? 수동태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당연히 없어야죠. 목적격도 성립이 안 되고 what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관계 대명사 what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에 토익 문제에서는 명사절 what이라고 생각하시고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올 때 what은 일단 다 제껴두도록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고 who는 사람을 받을 테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아주 쉽게 whose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도 역시 토익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항상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법칙 기억하세요. 명사가 있고 블랭크 다음에 불완전한 의미의 명사,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걸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뭐 일부 교재에서는 완전하다도 보긴 하는데 요 뒤에 의미가 불완전하다는 걸 잊지 마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면 이제 8번째 문제를 보죠. except가 맞겠냐, versus가 맞겠냐, 또는 along이 맞겠냐, concerning이 맞겠냐. 근데 요런 걸로 봤을 때 요번 달 토익 시험이 약간은 독특한 게 요런 전치사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versus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v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거나 양자택일하는데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게 바로 요거의 약자, vs라고 쓰고 versus라고 쓰고 일반적으로 예품사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전치사라고 말한다. 단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얘네들의 해석이 뭐뭐에 대해서지만 일반적으로 뭐뭐에 관한 내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비교하거나 또는 양자택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우리가 versus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지 뭐뭐에 관한 내용을 나타낼 때는 절대 versus 의미가 똑같다라서 써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전치사의 어휘 문제가 되니까 풀어봐야 되겠네요. The policy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blank smoking in the building will be introduced. 그러면은 얘가 역시 하나의 구로서 묶여야 되고 얘가 문장을 전체를 나타내는 동사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빌딩 내에서 스모킹에 관한 policy 정책이 소개될 것입니다. 새로운 바이스 프레지던트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 흡연에 관련한 그거에 관한 내용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뭐뭐에 관한 about하고 똑같은 전치사 뭘 써줘야 돼? concerning을 갖다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concerning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동사로부터 유래가 돼서 분사로 쓰이다가 하도 많이 쓰이면 얘가 뭐로 바뀌었다? 아예 전치사로 탈바꿈해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concerning을 써주고 이런 경우 우리가 concerning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about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versus 같은 건 일반적으로 토익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된다 해서 정답으로 갖다가 꽂으시면은 대부분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친숙한 단어를 갖다 놓고 토익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ABC들을 봤더니 reside라는 동사 residence냐, resident가 맞냐, reside가 맞겠냐, 그럼 reside가 맞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동사의 적절한 형태, 명사가 되겠어, 형용사가 되겠어, ing가 되겠어, 동사 원형이 되겠어. 자, 근데 블랭크 봤더니 앞에 who가 있네. who가 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customers가 문장의 원래 뒤에 문장의 주어, 명사가 된다. 근데 단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동사 s자가 왔으니까 복수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오는 동사는 항상 who 앞에 있는 이 명사하고 수일치를 맞춰줘야 원래 문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동사를 써줘서 그 뒤에 전치사하고 in을 받는 자동사의 형태를 만족시켜줘라. 앞에 복수형, 동사형, reside를 갖다가 써주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단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reside라는 동사에 관련된 모든 단어들은 전치사 in을 주로 받는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특히 자동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reside in 이렇게 써서 어디에 거주하다 자동사 in을 받는다. 전치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기억하시고 이런 자동사들은 꼭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요게 요번 달에 나온 시험 문제에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아주 옛날에 토익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고, 요게 옛날에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해 초반기에는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단 요런 시험 문제가 예문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언젠간 한번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 요번 달에 딱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그 마플 토익에 있는 그 8월이나 9월 달에 있는 적중 예상 문제를 보다 보면 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계속 안 나오다가 딱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고, 요게 나름대로 그런 문법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시 맞겠냐, 도스가 맞겠냐, 디스가 맞겠냐, 원이 맞겠냐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적절한 형태를 찾는데 앞에 salaries,가 주어가 되고 of top executives in large non-profit organizations ar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비동사의 are가 되고 부사 빠지고 higher 역시 be 플러스 형용사고가 온 이형식 구조가 되고 뒤에 than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높대. Federal Judges의 그것들보다도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것들이라는 건 앞에 있는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셀러리를 갖다 뜻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인트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나온 그 명사를 그 뒤에 또다시 반복할 때 반복을 피하는 우리가 중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 누가 있다 그랬어? 그죠? 대시 단수형이 되고 그거에 따른 보수형인 도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이렇게 되는 중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에서는 this나 또는 복수형인 우리가 these를 갖다가 절대 쓸 수 없다. 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처럼 대부분 무슨 것과 많이 쓰인다? 비교급과 훨씬 많이 쓰인다는 걸 잊지 마라. 그래서 앞에 나온 그것들 그 뒤에 또 다른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중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가 되는 거고, 앞에 분명히 salaris라는 단수가 와서 복수가 왔죠. 그치? 복수가 왔지.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란 시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달 요게 시험 문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지막 135번에서 140번 때 그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요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 이처럼 중복을 피하는 지시대명사 that하고 does가 있고 단수형일 땐 that 그리고 복수형일 땐 does 그리고 대부분 비교급과 같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과 같이 풀었던 오늘 있었던 11월 29일 오늘 있었던 토익 시험 문제 유형의 우리 마플 토익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문제들 한 10문제 정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꺼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플 토익에 있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모든 문제가 다 같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성적이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어휘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